내원정형외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이고요. 일단 옆에서 의사를 도와주는 과는 하고 싶었지가 않았고, 내과계를 보니까 주로 만성질환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좋아져도 아주 쾌유가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외과도 암 수술이 많았고, 그런데 정형외과를 갔더니 병동 분위기가 아주 밝아요. 자기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돼서 돌아가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내과계는 삶의 양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정형외과는 삶의 환자들의 질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과거든요. 환자들이 만족하는 분야를 하고 싶어서 정형외과를 먼저 택하게 됐고, 그 당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깨 분야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저도 같이 신유를 타서 시작을 된 거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제가 환자로부터 배우는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써야 우리나라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학교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수술 시연도 많이 보여주고 수술 테크닉도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논문도 쓰고 하면, 교수님 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선생님은 무슨 환자를 보세요? 다 똑같이 이제 오픈되니까 데이터가, 아니면 아이디어들이 그 다음 것도 하면 되죠.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 것도 개발해서 또 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살고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와 같이 사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저한테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저희가 약 한 4,000명의 회원들이 가지고 있고, 인증 전문이라고 해서 스포츠의학 전문 과정을 해서 스포츠의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의들을 한 750분을 갖고 있는 아주 큰 조직입니다. 의사만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너들, 물리치료사,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저희들은 연수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인증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각종 대회에 우리들이 스포츠의학 전문의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나 작은 모임의 스포츠 단체 선수들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문을 공유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스포츠의학은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의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IOC를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스포츠는 프로하고 아마추어 단체가 있는데, 그 아마추어 단체의 가장 최고법은 이제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 단체를 얘기하면 올림픽의 의무위원은 역대로 한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국의 스포츠 의학에 대한 높은 그 레벨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번에 그 위원회에 선생님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정도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에서 하는 프로가 미국인 유럽 쪽보다는 더 발전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들하고 같이 할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배우는 것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와 거의 어깨를 견주어서 크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는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입니다. 물론 올림픽에서 우리가 봤던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오승환 선수는 자기의 몸에 대한 관리를 너무도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이제는 부록의 나이에 가까이 갔는데, 수술을 그동안 오승환 선수가 저한테 3번을 수술을 해줬는데요. 그 선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선수가 손상을 받고 다치고 치료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소의 자세에서
좀 별명이 돌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돌부처 같이 자기의 해야 될 훈련을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생각보다는 가장 제가 존경하는 선수라 그래야 되나요?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 받을 때 현장에도 있어봤고 뭐 여러 금메달 양금도 있고 있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니 해도 지금은 없어진 그 올림픽의 야구에서 결승전이겠죠. 결승전에서 강민호 선수가 마지막에 글러브를 던지고 날 때 야, 이 난국을 어떻게 나가고 상대방 팀에서는 성수를 뿌린다고 생수를 자 그라운드에다 뿌리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역전승을 당할 뻔, 역전패를 당할 뻔한 것을 지키고 우승하는 그 순간, 그게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참 명예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참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명예의 조건은 제일 중요한 건 환자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그 들어준 얘기에서 뭐가 힘든지를 저희가 찾아서 그 찾은 거를 고쳐드리고 그 고쳐드린 거를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다시 환자들과 공유하고 동료 의사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명의가 되는데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시는 게 언제나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러신 분들이 그 명의에 나오셨던 분들이 아닌가, 저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16년도 제주도에서 했었고요. 그때 70여 개국에서 지금 2천여 명 가까이 오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10대 컨벤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고 대한견주환자학회에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사히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목표는 우리 학회 사람들의 모두의 욕심일 거예요. 우리가 미국 학회를 하면 우리 한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와서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유럽 학회에 가면 유럽 학회에 가가지고 그 모두를 발표하고 자기의 그 업적을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학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싶어요. 제 그런 날이 멀지 않았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한견주환자학회도 이거를 모든 논문 발표를 영문으로 하고 대한정형외과 학회도 마찬가지고요. 영문으로 발표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학회에 왔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제공을 하고 국가 경제력이 바탕이 계속 되는 데 한해서 우리 학회가 세계적인 학회가 되는 게 저희들의 다음 목표가 아닌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의학회를 맡고 있는 박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